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세금 내는 거 정말 아깝죠?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금액이 꽤 큽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걸 줄이려고 잘못 신고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조사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저가 신고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거의 여러분도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금 폭탄 받을 일 없으시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뉴스 몇 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편법 증여부터 저가, 가장 매매까지. 자,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것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죠. 그런데 올해 2025년부터는요, 국세청이 이 부분을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억 신고, 강남 아파트. 평가를 했더니 40억인 거죠. 40억짜리를 20억에 신고한 거. 이거 이제 저가 신고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이런 거 싹 걸립니다. 자, 국세청 저가 신고, 부동산 대거 적발. 뭐 세금 나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특히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 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키워드, 부동산 저가 신고. 요게 문제거든요. 이것은요, 뭐냐면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가치를 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목적이죠. 이런 겁니다. 실제 시세는 100억인데 국세청에 신고할 때 60억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차액 40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많은 분들이 해당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상가 건물이나 꼬마 건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시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고가 아파트 또 단독주택까지 꼼꼼히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올해 2025년 1분기 1월부터 3월이죠. 감정평가 결과입니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총 75건, 감정평가 대상 총 75건을 조사를 해봤더니 75건에 대해서 신고한 금액은 2,847억. 그런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를 알아봤더니 5,347억. 큰 차이가 나죠. 무려 87%가 더 많았습니다. 이 말은 요 금액 약 2,500억에 대해서 세금을 회피한 거죠. 결국 찾아냈고 엄청난 세금을 과세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굉장히 놀랄만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꼬마빌딩 사례인데요. 꼬마빌딩의 건물주는 신고를 60억에 했습니다. 60억에. 자,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실제 시세는 약 320억.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즉, 이 차액 한 260억 정도 되죠. 260억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던 거죠. 이걸 찾아낸 겁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 이런 것들을 더 넓게, 더 자세히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국세청에서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한 게 896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896건에 대해서 총 신고한 금액은 약 5조 5천억 원. 그런데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무려 9조 7천억 원. 75% 더 많죠? 이 차이만큼 저가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다 걸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역전 현상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더 비싼 집이 더 비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비싼 집이 더 싼 집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 역전 현상인데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강남에 21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신고도 21억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집이 실제 가치는 40억인데 신고는 20억에 했어요. 자, 그러면 2배나 더 비싼 이 집이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세금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례 아파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신동아 빌라트. 이 위쪽에 압구정 한양 아파트가 보입니다. 압구정 로데오역. 자, 여기 보시면요, 평형대 크죠? 231, 232, 239. 굉장히 큰 평입니다. 60평대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는 거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온 매물들은 거의 다 월세죠. 3억에 1,200만 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매달 1,200만 원 월세를 받을 수가 있네요. 그죠? 자, 바로 이겁니다. 신동아 빌라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 여기 68평형짜리가 신고 가액이 20억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40억짜리였죠. 자, 근처에 청담자이 49제곱미터 약 15평. 자, 요건 시세가 21억 정도 되고요. 신고 가격도 21억이 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면적도 평형도 거의 4배 이상 크고 실제 가치도 2배 정도 큰데 실제로 신고한 것은 여긴 21억, 여긴 20억. 더 적죠. 자, 청담자이 한번 볼까요? 청담동 청담자이 21억에 거래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금 역전 현상. 신동아 빌라트는 226, 청담자이는 49, 면적만 4.6배 차이가 나죠. 자, 실제 가치 신동아 빌라트 40억, 청담자이 21억. 자, 그런데 신고된 금액은 신동아 빌라트는 20억, 청담자이는 21억. 이것이 바로 세금 역전 현상의 한 사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고가 아파트나 또는 이제 주택은 거래가 적기 때문에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이런 고가 단독주택 또 대형 아파트 소유자가 써낸 신고 금액을 그대로 믿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 다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올해부터 많이 달라진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 보겠습니다. 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 저가 신고 대거 적발. 지금도 많이 찾아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정책. 자, 그동안은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감정평가를 해서 찾아냈었는데 이제는 고가 아파트 단독주택으로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무당국에서도 찾아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 감정평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얼마로? 자, 2024년은요 45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96억으로 2배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더 많이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10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감정평가에서 찾아내는 것들이 신고 가액하고 추정 시가 차익이 10억 이상 되면 감정평가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5억 원 줄였습니다. 즉 신고 가액하고 추정 시가하고 차익이 예전엔 10억이었는데 이제는 5억만 돼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실제 가치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더 많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국세청 앞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 두 번째, 이를 위해서 감정평가 예산을 2배로 올리겠다. 세 번째,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 가액하고 추정 시가 차이가 10억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게 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자, 재미있는 점은요, 국세청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납세자들의 행동 변화가 크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국세청 조치 이후 변화인데요. 기준시가 20억 이상짜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2023년도 신고 비율이 48.6%였어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신고한 비율이. 그런데 작년 2024년 1분기 신고 비율은 60.6%로 크게 늘었습니다. 약 한 12% 정도 늘었죠. 이제는 납세자들도 아는 거예요. 괜히 저가 신고했다가 걸리게 되면 더 큰 세금만 내니 양 제대로 신고하자.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납세자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 비율 전체 비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9% 정도 됐었는데 계속 늘어나면서 작년은 21.3%로 크게 늘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난 놈이 있잖아요. 국세청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쪼개기 증여였는데요. 내가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번 나눠서 증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5억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이 돼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추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그 5억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쪼개서 증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 또 회사가 보유한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호텔, 리조트, 골동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 세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세금을 줄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냈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대응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문가 상담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 계획이 있다면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나 변호사 조언을 통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미리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책으로 또 유튜브에서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가 뭐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요. 큰 세금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저가 신고 지양. 이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세금 잠깐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세청에 걸리게 되면요.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요. 저가 신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전 감정평가. 특히 이건 뭐냐면요. 가족 간에 또는 친인척 간에 매매를 할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는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금의 의심만 보여도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오히려 더 투명하게 감정평가를 받고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네 번째, 장기적 관점이라고 썼는데요. 자,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 신고할 때 감정가대로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이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이렇게 저가 신고를 하게 되면 내 취득 가액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이 크게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신고하고 나중에 양도세 적게 내고, 자, 이런 선택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의 정책 또 대응 방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의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감정평가 범위를 크게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쪼개기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다 차단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정평가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게 국세청의 대응 방안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정직한 신고는 내일의 평안함을, 오늘의 저가 신고는 내일의 불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